안녕하세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대와 달리 장이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러시아 휴전 가능성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나스닥이 밤이 되고 나니까 급락하면서 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은 투자자로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에서는 뭘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같이 힘들지만 잘 견뎌봅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세는 도그파이트 장세예요. 비행기 두 대가 엉켜붙어서 난전을 펼치는 싸움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싸움입니다. 영하 탑건에서는 두 비행기가 수직낙하하면서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는 이 도그파이트를 하는데, 운전자 둘이 서로 돌진하면서 한 명이 싸움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이 치킨 게임과도 같다라는 거죠. 지금의 증시가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16,000이 넘었던 증시가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선사하고 있죠. 인플레 경고, 러시아 사태, 그 다음에 다시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경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진입, 그리고 오늘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증시에서 위험한 경보 등이 차례로 켜지면서 지수가 추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증시를 들어올릴 호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푸틴, 시진핑, 빈살만, 젤렌스키, 자존심 센 지도자들이 다 나오면서 고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경제가 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권, 친환경, 푸틴은 과거 소련의 영광 재건, 시진핑은 권력 독점, 빈살만은 중동의 패권, 젤렌스키는 임전무태를 주장하면서 이 꼬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엄청난 인플레를 만들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지금 불을 끄고 있지만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파월이 그냥 소화기를 막 집어 던집니다. 금리 올리는 걸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금리 인상은 엄청난 규모예요. 1970년대 폴 볼커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1년에 1%만 올려도 엄청난 규모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1%를 올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달마다 1년치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시장이 뻗어버리는 겁니다. 빈대가 너무 많아졌네? 집을 태워버리자, 이래서 빈대를 잡자, 이런 상황인데요.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증시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 거죠. 이게 도그파이트의 시작이라 보는 겁니다. 도그파이트라 부르는 이유는요, 이렇게 급락 후에 급등이 왔기 때문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닷컴버블 빼고 V자 반등을 했습니다. 2002년, 2008년 모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요. 바닥에서. 지금은 하락이 반년 이상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물려있죠. 반등을 준다라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처럼 추락하지 않고 반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반등을 해야 되는데 왜 하락하느냐? 그만큼 호재가 없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 러시아 휴전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이 상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아니면 세력들이, 반등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테스트를 해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호재만 나오면은 반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반등의 힘이 강하네,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겠네, 이렇게 체크를 해봤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악재들도 한계 상황이고 지금 바닥이 다 와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의 깊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바닥의 길이는 추측을 해보잖아요. 하지만 그 바닥의 깊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중의 공포를 얼마나 먹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도그파이트에서 포기를 해버리죠. 아예 초반에 빠져나온 사람은 괜찮겠죠. 도그파이트까지 갈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 바닥 끝까지 온 사람들의 공포는 지금 극한에 치닫은 상태입니다. 바닥에서는 꽤 많은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신용 잔고가 감소하거든요. 그 특징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반도체예요. 경기 둔화가 조금만 시작돼도 재고가 급속도로 쌓여버려요. 가격이 뚝 떨어지죠. 반도체가 추풍 낙엽처럼 꺾이니까 이제 서학개미가 사랑하는 반도체 3배 ETF인 쏙3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무너졌는데요. 연초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납니다. 70달러가 10달러가 됐죠. 반년 만에. 시장이 공포를 느끼면 이제 환율부터 요동치는데요. 달러 지수를 보면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달러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20년간 가장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 8년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게다가 10년 넘게 유동성을 풀었고 돈을 회수하는 시작 단계예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거는 정말 20년 만에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있는 중인데도 1,300원이 뚫렸다는 거는 이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998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환율을 보려면은 원달러 환율보다 유로 달러를 보는 게 더 낫다라 봐요. 유로의 가치는 지금 달러랑 1대1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유로가 이제 달러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1.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닷컴 버블 수준으로 내려왔죠. 경기 침체가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왜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는 물가가 오르니까 이 물가 잡는 방법을 공급이 아닌 수요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요로 해결해 버렸다라는 거죠. 파월도 많이 망설였어요. 가급적 공급이 해결해 주길 기다렸고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하면서 시간을 한번 벌어봤습니다. 하지만 늦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해결하게 됐는데요. 원래 물가를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자재가 오르고 공급난이 벌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줄어든 상태였다는 거죠. 만약에 러시아 사태가 없었고 코로나가 일찍 종료돼서 상하이 봉쇄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파월이 말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늘릴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원금 풀었었죠. 부양책 풀었죠. 실업수당 풀었었죠. 유동성이 치솟은 상태에서 과잉 수요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공급은 맞고 수요는 터지니까 가격이 치솟는 거죠. 여기에다 전쟁, 봉쇄, 무역 갈등까지 벌어지니까 인플레가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 자, 그럼 공급으로 가격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억제하기로 합니다. 파월이 인플레가 일시적인 거는 실수였다 라고 말하고 나서 정책을 확 바꿔버리죠. 이제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해버립니다. 엄청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면 빚내서 집 사고 투자하고 차를 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려요. 한 달마다 0.75%씩 금리가 오르는데 이 정도면은 대출이자가 이제 그동안 배로 뛰었거든요. 소비에 쓸 여력이 당연히 사라졌겠죠. 거기에다 코로나 지원금, 실업수당도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사고 싶은 거를 겁을 줘서 못 사게 하는 게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안정이라는 거예요.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수요를 누르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인간의 본능 중 하나가 소비욕구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는 사람이 겁을 준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잠깐 참는 거죠. 지금은 파산할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돼서 수요가 줄었고 이제 공급 업체들이 파산할 거고 재고는 늘어나니까 재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물가가 잡히게 될 겁니다. 소비가 늘고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겠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살아남은 기업들 위주로 다시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상승 랠리가 벌어지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소비가 터져서 가격이 오르고 단기 인상도 가능해집니다. 그 수혜를 살아남은 기업들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그 파이트가 끝나면 시장이 급반등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다수를 추락시키고 난 다음에 급반등을 하겠죠. 일반인들이 이 하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하락했다 싶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 모으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반등만 와도 손실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지수가 전고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 전략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 반등만 나와도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고 전고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 침체에서 이 극한의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더 많이 빠지겠죠. 이제 저도 홍삼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홍삼 먹고 추가 매수, 홍삼 먹고 추가 매수. 제가 막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도그 파이트 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 엄청나게 꺾이고 있어요. 그동안 안 꺾이던 도도하던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자로. 유가가 5% 하락했고 구리도 많이 하락했고 나머지 원자재들도 무너지고 있죠. 하반기에는 물가가 좀 꺾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는 꺾였다라고 볼 거고 금리 인상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재들이 나와주면서 증시가 회복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 인디언 기후제 투자입니다. 희망 고문이라고도 하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제 투자 전략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저는 2008년, 2011년 더블딥을 다 맞으면서 7년 물려보면서 극한의 고통을 겪어보고 나니까 해볼만 하다 이제 이래서 들어간 거고 덕분에 이제 하락이 선사하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주변에다 추천을 하진 않아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통 관심을 끊고 나서 투자해야지라 돌아오고 나면은 이미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라고 말하죠. 분할 매수도 가격 보고 하지 마시고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른 날 보지 말고 월급날 보시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좌를 잘 안 열어보니까 버텼던 거지, 열어봤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도그파이트가 끝나고 나면은 급반등 했을 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수혜를 얻는 것처럼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은 투자자들만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살아남은 투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